제 남편이 사법고시 멱살을 잡을 만큼 어렵다는 그 고시 시험을 합격했는데요. 그 뒤에 저에게 한 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동안 공부 헛했다. 중학교 때 고시 공부처럼만 했으면 나 의사 됐다. 웃기지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그때 깨달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후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부 방법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 혹은 지금도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 그리고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절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 그동안 공부 헛했구나 라는 생각은 끝낼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데도 성적이 그대로라 답답하시죠? 많은 부모님들이 매달 학원비를 많이 쓰는데 우리 아이 성적은 그대로 좀처럼 오르지 않아요. 사실 학원은 성적 상승이란 공식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학원 다니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가래요. 엄마 친구가 가래요. 친구 따라왔어요. 그 말의 숨겨진 뜻은 수동적 태도로 학원에 온 거예요. 수동적 태도의 아이들은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 아세요? 정말 멍하니 듣기만 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시간만 때우고 온 거죠. 숙제 안 하면 학원이나 집에서 달달 볶이니까 숙제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종이에 칸 채우기 정도? 진짜 그만큼 대충 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아이가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니 이렇게라도 제가 찾아 보내야죠 라고 말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근데 아이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실력은 안 늘어요. 우리가 학원을 보내놓고 왜 성적이 그대로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한 번에는 반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있죠. 잘하는 애는 그 수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 수업 태도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애가 수업 공부 자세가 좋지 않으니 그대로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도 효과 없습니다. 학원 보내는데 돈만 날렸다고 하는 대부분의 부모님들, 바로 이유는 이겁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이 많으시죠? 아이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사춘기가 올수록 부모님의 해야지 라는 잔소리는 씨알도 안 먹혀요. 또래 집단 속에 소속감이 중요할 때예요. 소속감, 인정 욕구를 건드려주세요. 땡땡아, 지금 공부 안 하지?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시험이 진짜 어려워. 학교에서만 한 8시간 정도는 넘게 있는데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너 버틸 수가 있겠어? 친구들이랑 똑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는데 너는 성적이 낮고 내 친구는 성적이 높으면 그때 네가 얼마나 좌절하겠어. 그 친구는 놀면서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엄마는 너가 그때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의 필요성을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자극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가 아니라 공부는 응당 해야 하는 거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고 공부하면 공부 흡수하는 양과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맞춤형 부족, 즉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옆동 친구 엄마가 좋다고 해서 유명 대형 학원으로 아이를 보내잖아요. 모든 학원이 모든 아이에게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중1 때 첫 시험을요. 그 당시 공부 방법을 몰라서 국어만 76점 맞았고 나머지가 거의 올백이었어요. 그럼 그 학원은 저랑 잘 맞는, 잘 가르치는 곳이었을 수 있거든요. 저 중1 때 시험 잘 본 직후에 바로 그 당시 유명 대형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셔틀버스 수십 대 있는 그런 학원 있잖아요. 이유는 엄마가 중학교 때 교육에 빠삭한 친구 엄마 말을 듣고 홀라당 넘어갔어요. 이 영상 저희 엄마가 보고 있을 텐데 그 당시 친구 어머님은 아니 현진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큰 물에서 놀아야지. 우리 애 땡땡 학원 다니는데 거기가 동네 학원이랑 차원이 달라. 애 망치지 말고 빨리 보내. 엄마는 스스로 자신보다 더 교육에 빠삭한 친구 엄마의 말을 듣고 선택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런 유명 대형 학원은 제 깜냥이 아니었어요. 분명 레벨 테스트로 나에게 맞는 반으로 들어갔거든요. 선생님들의 강의 속도, 시험 결과를 등수 나열한다는가, 방학 때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불리는 텐텐, 그런 커리큘럼으로 저를 올감했죠. 성적은 떨어졌고 제 자신감은 사라졌어요. 적응하느라 버텨봤는데 1년도 안 돼서 나왔어요. 제 학생 때 성격이 특히나 대형 학원이랑은 잘 맞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착각마저 아까워요. 학원도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형 학원이 맞는 아이가 있고 소규모 수업이 잘 맞는 아이가 있고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잘 맞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대치동 대형 단과학원, 반포 소규모 수업, 중형학원, 대치동 그룹과외, 개인과외 사실 할 수 있는 경험이란 건 다 많이 해본 베테랑 강사지 않습니까? 제가 강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학원을 골라드릴게요. 먼저 대형 학원의 장점이라 하면 강의력 좋은 1타 강사, 그리고 그에 맞는 최고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능동적인 학생은 최고의 성적 올릴 수 있어요. 단점은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다 케어하기에는 어렵고 학원 정기시험에서 시험 등수를 쭉 나열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거나 틀린 걸 숨기고자 하는 아이는 심적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공부보다 심적 부담이 더 크면 학업에 지장이 생기죠. 정리해보면 대형 학원은 알아서 자기 할 일 잘하는 최상위 상위권 학생들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중위권이더라도 경쟁 심리가 있는 친구들, 옆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막 자극받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형학원 강사로서 정보를 좀 드릴게요. 단과는 제 선택권이 굉장히 커요. 제게 과도한 수업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수업에 들이는 시간, 노력, 돈 투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 강의를 위해 팀이 따로 꾸려지기도 하고요. 1타 강사일수록 더해요. 그래서 좋은 강의력, 교재가 무슨 말이지 그 현장에 가니까 제가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자료를 시험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최상위권, 상위권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진짜 맞더라고요. 중형학원. 이건 학원들마다 너무 달라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프리미엄을 갖춘 학원들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내 담당 과목 선생님들의 역량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자료와 관리를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소규모 학원은 아이의 진도와 성향에 맞춰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비교와 경쟁으로 지치기 쉬운 성향의 아이들에게는 잘 맞아요. 단점은 대형 학원의 1타 강사처럼 한 수업에 쏟는 준비, 자료, 팀워크의 퀄리티는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형 학원이나 소규모 학원 선생님들은 한 타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들 수업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수업할 때요. 50분 수업이라고 50분 내내 내 아이를 옆에 껴두고 계속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과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팁을 알려드리면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만 보시는데 우리 아이 반에 있는 아이들의 학교, 학년 수준이 같은지를 보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모든 게 다 맞기는 힘들어요. 어머님이 내 아이와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서 한 반을 개설해서 그룹 과외가 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공통된 범위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4명의 범위가 다 다르다? 시간당 4명이다 치면 4명을 4분의 1에서 10분에서 15분씩 봐주고 아이들은 내 차례가 아닐 때는 선생님이 지정해준 공부를 하는 그런 사이클로 진행됩니다. 내 아이를 잘 알고 맞춤 시중 자료들을 잘 제공받을 수 있고 아이도 부담 없이 학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단, 아이 수업 시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수업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한 반에 시험 범위나 수업 범위가 같은 경우라면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선택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과외는 아이들이 많이 졸아요. 아무래도 옆에서 나긋나긋하게 계속 말해주다 보면 더 졸리죠. 과외하는 친구들은 특히 시험 기간에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다 시중 교재로만 쓰다 보니까 학원에 비해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가 잘 맞는 친구들 있어요. 진짜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 이미 학원에서 선행 말고 현행을 하는데도 따라가기가 벅찬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소규모나 과외 수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과외 저는 추천해요. 기초를 잘 닦고 늦춰진 속도를 빠르게 잡기에는 딱 좋습니다. 과외 선생님 구할 때요. 최대한 책임감이 있고 가르친 경험이 최소 몇 년은 되신 분들 잘 구하셔야 돼요. 인강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맛보기 강의가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에게 잘 맞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따로 채울 수 있는 영역별 보충 강의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헷갈리는 거, 까먹은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모든 걸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강쌤들이 커리큘럼을 세워 잘 보여주긴 하지만 고등 인강은요. 딱 특정 시기에 수준에 맞춰서 강좌가 한두 개 정도 나누어져 있어서 커리큘럼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데 초, 중등은요. 강의 수와 내용이 당연히 고등보다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커리큘럼이 복잡하고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쌤의 모든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이상에는 나만의 최적의 로드맵, 커리큘럼을 스스로 세워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꾸준히 듣는 게 제일 어렵죠. 완강률이 적어요. 그래서들 어머님들이 현장 강의, 즉 학원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저는 인강, 현장 강의 다 해봤잖아요. 근데 제 자식은 인강 듣게 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강을 잘 들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결국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요, 자기 주도적 공부를 합니다. 자기 주도를 할 줄 알게 되면 학업에 몰두해야 되는 그 10대를 정말 알차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일단 학원 비용, 시간 모두 절약하는 건 기본이고요. 학원을 오가는 시간부터 해서 나만의 순 공부 시간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부수적으로 오는 여러 친구 관계, 성적 비교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복습을 안 해서예요. 학습에서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입니다. 학은 선생님의 몫이고 습은 아이의 몫이에요. 학원에서 배운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죠. 반드시, 무조건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드는 나만의 공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단권화해서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몇 학년 같으세요? 초등학생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숙제에서 문제 풀면 반드시 오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해요. 구체적인 오답 노트 작성법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으니까 꼭 살펴보세요. 학원은 길잡이 역할일 뿐 성적을 만드는 건 아이의 집에서 완성됩니다. 내 아이의 성향과 수준을 생각해서 아이의 맞춤 학원을 선택하세요. 좋은 학원 보냈다고 부모님 역할을 다 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대치동 설명회에서 어머님들께 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 저, 아이, 셋이 한 팀입니다. 우리 다 한 배 탄 거예요. 저 도와주시고 서로 도와야 해요. 꾸준한 수업 듣기, 복습, 오답 노트. 이건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루틴이 잡힐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때 이 루틴을 천천히 잡아주면 중학교가 다르고요. 고등학교 때 아이 공부 안 하는 걸로 고민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애가 공부해서 잠을 안 자가지고 좀 잤으면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제가 매년 대치동에서 전교 1등을 만들어냈던 이유도 결국 이 맞춤형 관리, 자기주도 학습, 전략적 시험 준비 요 세 가지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만 다닌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챙겨오겠습니다.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 고민하고 괜찮은 내용들이 있다면 꼭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